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C 언어 연산자예요. 연산자도 이제 기본적인 그 연산 구조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산자 종류에는 첫 번째 1차식이에요. 가로, 이걸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얘가 우선순위 된다라는 거. 단항 연산자 쭉 있고요. 산술 연산자, 쉬프트 관계 연산자. 순서 정도 그냥 간단히 기억만 하십시오. 예전에는 이 순서가 많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누가 저걸 다 외우냐? 그지? 프로그래머들도 다 몰라. 강사들도 다 몰라. 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연산자들이 있는지, 어떤 연산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연산자의 특징에는 우선 증가, 감소 연산자가 있어요. 자, 더하기, 더하기는요, 얘는 증감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뭐와 같으냐면, A는, 이거 대문자로 쓰면 안 돼. 제가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자, 요렇게 A 플러스 플러스는 A는 A 플러스 1, 또 대문자 쓸 뻔했어. 이렇게 요거 같은 거고요. 마이너스 감소연산자는요. 자, A는 A 마이너스 1, 요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인터 조작 시에는 우리가 앰퍼센트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해요.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 존재하는 그 변수의 위치,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에스터리스크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해요. 자, int a 변수에 3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int하고요. 이 포인터 연산자예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주면은 at a, 즉 변수 a가 들어있는 ptr에 들어있는 변수 a의 주소값이 저장돼요. 물리적 주소값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치는 a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해당 위치, 즉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 포인터는 좀 어렵거든요. 이거 뭐 전공한 사람들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은 이 메모리 메인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이 A라고 하는 변수에 3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러면 이때 여기에 물리적인 주소가 있어요. 메모리 물리적 주소. 그 주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자료행의 크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사이즈 오브 같은 경우는 패스하시고요. 산술 연산자는 단순하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쉬프트 연산자는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 이건 쉬프트는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 우리가 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관계 연산자는 뭐 간단하게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하겠죠? 뭐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얘는 다르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세요. 얘는 코드 보면서 한 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비트 연산자예요. 비트 연산자는요, 두 개의 논리적인 결과를 의미해요. 논리적인 결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하고 3이 있을 경우에 얘를 앰퍼센트 하게 되면, 발을 하게 되면, 익스크루시브 5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5를 이진수로 변환하면은 101이거든요. 근데 우리 4비트로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11이 나오는군요. 0, 0, 1, 1. 이렇게 되면 이 곱하기잖아요. 앰퍼센트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무조건 0이에요. 속어, 속어, 속어예요. 1만 나오는 거죠. 다 지워지게 돼요. 자, 5화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참이어도 다 참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우리 실기에 가서도 그대로 나와요. 엑셀 공부할 때 이 논리에 대한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0101이었고요. 0011이었으면은 무조건 하나만 한 1이 있어도 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엔 베타적 논리합인데 얘는 서로 다를 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01, 01 이렇게 되는 거고 00, 11 있을 때 서로 다를 때 1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0, 다르죠? 1, 다르죠? 1, 0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논리 연산자는 이걸 곱하는 거예요.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더하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논리 연산자다. 자, 조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사막 연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야? A가 B보다 크면 그때 A가 저장되고 그렇지 않으면 B가 저장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 연산자인데 시험 문제 한번 나눈 적이 있긴 한데요. 이건 정보 처리에도 잘 안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C 언어 문제를 맞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건져가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여기에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한 문제 틀리고 말면 되니까. 자, 할당 연산자예요. 얘는
B에다가 A를 넣는 거죠. 이렇게 할당하는 거고요. 얘는 앞에서 보셨죠? A 플러스 는 B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A는 A 플러스 B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콤마 연산자는요, 값을 나열할 때 써요. 그래서 가, 쉼표, 나, 쉼표, 다, 쉼표. 이렇게요. 자, 포인터 조작 시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이며 이 에스터리스크는 변수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앰퍼센트는 변수의 배열이나 주소를 나타낸대요. 요거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표현 방법이니까. 됐죠? 변수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에스터리스크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변수 이름을 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보면은 P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 이름 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t이라고 하는 놈은 그 변수의 위치값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 캐스트 연산자는 형 변환하는 거예요. 형을 변환하는 거. 명시적 형 변환시에 사용하며 어떤 수식을 다른 데이터형으로 변경할 때 쓰게 된다. 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까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예제로 문제 하나만 풀어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다 이거죠. C 언어에서 다음 코드의 결과는 그랬어요. 자, 한번 보면 우선은요. x라고 하는 변수가 있네요. 자, x라고 하는 변수에 4가 들어있고요. y라고 하는 변수에 7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int result xy니까 int라고 하는 변수는 뭐야 이거는 result xy라고 하는 rxy라고 써볼게요. 이게 변수 대문자 쓰면 안 돼. 그지? rxy라고 하는 변수가 정수형으로 선언이 됐어요. 자, 프린트 f고요. 얘는 데시멀이니까 10진수로 표시를 한대요. 10진수로요. 그러면은 얘네를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근데 중간에 보니까 앰퍼센트가 돼 있죠. 앰퍼센트는 뭐였어요? 우리 앞에서 비트 연산자였죠. 그럼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4니까 여기다가 1, 2, 4, 8 이렇게 써놓고 보면 돼요. 네 자리로 표현되는 거니까 4 같은 경우는 0, 1, 0, 0이 되겠네요. 이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얘네를 더해서 값을 만들면 돼요. 4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만 자리 1을 주면 되는 거죠. 자, 7은요. 7은 어떻게 하면 될까? 4하고 2하고 더하면 6이고 마저 1을 더하면 7이 되겠죠? 그러면은 7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0, 1, 1,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자리에 1을 써주면 돼. 그리고 얘네를 뭐 한 거예요? 비트 연산한 거예요. 비트 연산이 뭐죠? 곱하는 거잖아. 그지? 무조건 0이 나오면 속어예요. 0이 나오면 속어요. 1 나올 때는 그렇고 0이 나오면 속어요. 1, 2, 4네요. 4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저게 뭐야? 저걸 내가 알아야 돼? 이러시는데 몰라도 된다고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도 간단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건데 그냥 우리는 지금 한 문제를 맞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번 시간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아, 더하기는 더하기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버리셔도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그때 다시 한번 보셔요. 감사합니다.